안녕하세요. 서로마인드 대표 장하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노코딩 기반의 MLOps 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저희가 참가한 문제는 LG AI연구원에서 출제한 소음 진동 기반의 불량 감지 문제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불량품과 양품을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불량 감지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차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 제품의 특징을 잘 학습해서 정상과 다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를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류 문제가 아닌 이상 감지라고 불리우는 기술을 사용을 하였고요. 단순히 문제에 대한 해결법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고민하여 저희가 솔루션을 구축을 하였고, 지금부터 저희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실제 사업화를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였는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서로마인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업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지금 계속해서 발표 들어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발표라서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 시간은 8분입니다. 바로 장하영 대표님의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마인드 장하영이고요. 저희는 LG AI연구원에서 출제한 문제에 대해서 자동화된 ML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소음 진동 기반 이상 감지 시스템이라는 아이템으로 사업화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면 제출된 문제는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양품 24,243개와 불량 264개로 구성된 공기청정기 모터의 소음 데이터였고요. 2종 이상의 모터의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소리만 듣고서 이제 자동으로 양품과 불량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이제 분류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감지 문제로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저희의 그 리더보드 성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분류 문제로 정의했을 경우에는 1.0의 성적이 나왔고, 오토인커더 기반의 준지도 이상감지 문제로 정리했을 경우에 0.925 정도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분류 문제가 아니라 준지도 학습을 이용한 이상감지 문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조금 전에 회사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불량 감지 문제는 일반적인 분류 문제와 다르게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개가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만약 개와 고양이를 구분한다라고 하면 그 사례들을 찾기가 되게 쉽지만, 개과의 동물들과 고양이과의 동물들을 구분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아무리 데이터를 열심히 모은다 할지라도 못 모은 데이터들이 이제 실제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상감지 문제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이상감지 문제에서 준지도 학습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디펙트 샘플이 굉장히 작은 수량만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를 열심히 모은다 해도 모든 불량 유형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닌 정상이 아닌 것들과 이 분리를 하기 위한 아노멀리 디텍션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딥러닝 기반의 아노멀리 디텍션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토인커더를 이용을 해서 저희는 문제를 해결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최근에 소음 진동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하는 컨볼루셔널 오토인커더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상감지 모델들은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에 대한 이제 아노말리 스코어를 각각 계산을 하게 되고요. 밑에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정상 인스턴스와 비정상이 저렇게 잘 분리가 될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 왼쪽에서 보면 파란색이 이제 노멀 샘플, 그리고 붉은색이 애브노멀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보이는 것처럼 분류가 이제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은 이제 데이터 인스턴스별로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요구한 F스코어 기준으로 하면 0.925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이상 감지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는 대개는 미검과 가검의 코스트가 되게 다르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검과 가검을 정의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왼쪽 상단에 보이는 표를 보고 어디를 선택할까를 결정을 해서 미검률을 높일지 과검률을 높일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그 아노말리 디텍션 쪽에 사용하는 평가 지표인 AUROC 같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0.9963의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준지도 학습 기반 예상 감지 기능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ML 파이프라인 개발을 통해서 실제 사업 영역에 적용하려는 아이템을 제안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게, 이 영역이 사실은 이제 블루 영역, 블루오션이라는 이미지를 드리고 싶어서 바다 사진을 넣었는데, 제가 봐도 별로 이제 좀 바다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딥러닝 쪽이 활발히 그 연구가 되고 있는 쪽이 비전, 언어, 음성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실제 비즈니스에 많이 적용이 되는 케이스들은 음성과 이제 자연언어 쪽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음향 쪽은 아직 그 적용이 굉장히 더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향 진동 데이터의 수집이 효율적이어서 활용도는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시장이 사실 진동을 이용한 불량 검사 시장이 아직은 없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비전 검사 아니면 예지 보전 시장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각각의 시장들이 CAGR 20에서 40의 규모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동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이런 불량 검사나 예지 보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또는 분석 회사로 주도권이 넘어오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ML 학습을 위한 모든 파이프라인을 다 지원하는 그 개발 툴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만 제공이 된다면 자동으로 전처리를 하고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배포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AI 프로젝트를 실패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ML 워크플로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습된 솔루션만을 기존 레거시 데이터 플로우에 얹다 보니까 얘가 이제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재학습이 필요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극복하기가 힘들었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은 단순히 솔루션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전체 ML 워크플로우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정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아직 이상 감지 모델은 없지만 음향 자동 분류 모델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구현을 해서 그 자동차 업체에 납품을 한 이력이 있고요. 현재 저희가 납품한 제품의 성능은 기존에 저희 제품을 구매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성능이 국외 소음에 대해서 80.6%였는데, 저희가 동일한 데이터를 받아서 테스트를 한 결과 48개 유형에 대해서 92에서 95%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와 함께 하드웨어 솔루션의 이제 통합적인 제공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창립 이후에 다수의 R&D 과제와 국가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많은 대회에서 수상을 하고, 그리고 다수의 인공지능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실적을 기반으로 계속 기술력을 쌓아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서로마인드 장하영 대표님의 발표를 만나봤습니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지, 또 어떤 회사인지 소개가 들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7분이고요.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준비된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모델링 관점에서만 많이 이제 하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이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코어 알고리즘을 현실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이제 잘 찾으신 것 같고, 그다음 실제 이제 AI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프트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잘 이제 인지하셔서 개발을 잘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일단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과금이랑 미금 얘기하셨지만 실제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고리즘이 잘못됐을 때 현장에서 판단을 잘못하면 다른 거와 다르게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하시면서 이제 과금과 오금 또는 불량과 양품의 경계 구간에서 어떻게 이제 하면 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느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대회 진행 중에는 저희가 이제 과금과 미검의 코스트가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AUROC 그래프에서 제일 좋은 F 스코어를 잡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요. 실제로 현장에 적용을 할 때는 그러한 그 과금과 오금에 대한 코스트를 고려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항상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들이 오류를 일으켰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코스트들을 방지하는 문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항상 오류가 생겼을 때 이걸 예방하기 위한 이 오류의 가능성을 그 사용자에게 예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온라인 상에서 동작하던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실제 성능 평가를 거치지 않고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알고리즘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저희 모델에는 모니터링 부분까지 탑재가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는 모니터링 부분에 해당 알고리즘들을 반영해서 유저에게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저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그 재학습과 개선 시기를 알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업화 관점에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과제 이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어떠한 제품에 대한 불량 검사 혹은 설비의 이상 검사, 이런 이상 진단 같은 쪽 방향으로 현재 사업화를 예상을 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번 과제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피저빌리티 스터디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런 음향이나 소음을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불량을 검사하는 부분. 근데 이게 라인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비전은 상당히 우리가 제한된 환경을 잘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소음 혹은 음향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나 혹은 대비책, 이런 제안은 혹시 있으시면 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밖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하드웨어 업체와의 협업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부품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제품으로 좀 넘어가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부품들을 전반적으로 만들고 있고, 스마트폰 부품 중에 이제 마이크 같은 경우에 그 표면의 부착형으로 만드는 게 가능을 해서 그 제품 표면, 그러니까 설비 같은 경우에 이제 설비 표면에 부착을 함으로써 설비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제 다른 소리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받아들이는, 그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때 제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부착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 기기 자체가 발생하는 일종의 전기 신호라든가 진동들에 대한 신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그 맴스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잡음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 인풋 그 센서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데이터는 예. 제가 AI 연구원 소속은 아니고 LG 전자 소속인데요. 예, 예. 실제 현업을 이제 소음 진동 검사 공정에 양분 판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표 자료에 보니까 음향 진단 자동 모델링 솔루션을 기기 보유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앞에 질문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제공해 드린 데이터는 데이터 수준이 진동 센서로 현장의 방진 테이블을 좀 저희가 설계를 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외부 노이즈가 많이 좀 배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웹브라우저로 접속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 저희가 모터 데이터 외에 여러 이제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소음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저희 담당자가 좀 웹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실제 데이터를 놓고 학습을 하고 실제 모델링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대응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품이 이제 웹브라우저 접속은 웹브라우저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한 환경이고요. 저희가 이제 GPU가 달려 있는 서버에 웹 서버를 같이 띄워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이제 지정된 폴더에 데이터만 넣고 엔터만 치면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 모델을 개발할 당시에는 소음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과제 종료 이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진동 데이터를 별개로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이제 동일하게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왔고, 그러한 특성은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제 신호적 관점에서는 소음과 진동이 동일한 신호로 사실은 생각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소음이든 진동이든 똑같이 MFCC 또는 뭐 로그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뭐 소음 진동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불량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도 뭐 학습을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이제 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떤 부품이 잘못됐나를 찾기 위한 그런 거라서 데이터가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그냥 양품 불량만 있는 데이터라면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측면이랑 비즈니스 측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사의 사업이 성공하려면 음향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와 민감도가 약간 사업화 가능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이 돼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데이터 라벨링 과정인 것 같은데, 동사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데이터 전 처리부터 모델의 배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예. 이 라벨링 과정의 방식이 각각의 산업마다 인더스트리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고, 해당 분야에 약간 안목지, 그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같은데, 이 분야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랑, 두 번째는 동사의 솔루션이 범용적 솔루션을 가지려면 현재 갖고 있는 모델의 적용, 그다음에 예시를 주셨던 자동차 A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접목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이제 기차 같은 부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장 신호를 전동 기차의 어떤 엔진 사운드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느 정도의 범용적 솔루션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AI 솔루션이랑 다르게 하드웨어, 마이크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이고, 전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중이 비용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길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기술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제가 시간 분량 조절을 못해서 뒷부분 발표를 다 못 드리긴 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상 감지 데이터를 가지고 챌린지를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또 우승을 해서 이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그 신호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과제에서도 아주 비싼 지향성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걸 가지고 녹음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데이터들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학습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실제 저희가 만든 제품은 현재 현대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 형태의 그 진단기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 최종적으로는 그 들어오는 입력의 품질이 좀 떨어져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다는 측면도 좀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그와 함께 말씀하신 그 이제 사운드 소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까지는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단순히 불량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좀 약한데, 저희가 이제 예지 보전적으로 가려면 설비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마이크나 진동 센서 그리고 부착 위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사업화하는 것이 이제 훨씬 저희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컨택하고 있는 업체도 단순히 그냥 흔한 센서 업체가 아니라 기존엔 부품만 제조했었는데 제품 업체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업체를 저희가 컨택을 해서 같이 이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상 감지에서 준지도 학습의 필요성이라고 하셔서 예. 디펙트 샘플이 작은 수량만 발생하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해도 데이터가 충분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이게 AI를 하는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일 거예요. 예.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지. 서로마인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뭐 감으로 평가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혹시 그런 기준을 내세울 수 있으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똑같이 분량을 체크하더라도 저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어떤 부품이 고장났나를 체크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부품들을 하나씩 나가웃 시켜가면서 모은 데이터가 충분히 그런 분량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분량에 대해서 들은 유일한 단서가 딥러닝 검사기가 한번 분류한 이후에 거기서 페일이 난 것들을 사람이 한번 검사한, 그러니까 미검은 이제 미검이 있을 수도 있는, 과검은 없지만 미검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데이터다 정도의 것만 들어서, 그렇다면 모든 분량 유형을 당연히 못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가 사실은 대개의 그 양품 분량을 판정하는 경우에 발생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아노멀리 디텍션을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질문이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서 다시 예. 드릴게요.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한지 판단할 수 없는 조건을 이제 서로마인드 내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그건 저희는 경험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사실 이제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만능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그멘테이션은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포에 기반을 해서 강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특수한 상황들, 뭐 OCR이라든가 표면 검사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만, 다른 곳에는 저희는 가능하면 적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뜨거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요. 수고해주신 서로마인드 대표님도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무대 안으로 내려가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